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주차입니다. 6주차는 지난번 저희가 2월 18일 날 저희 호수동 우리 후문 뒤쪽에서 카페에서 여러분과 같이 인사도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수업과 공부를 할 것이냐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근데 어제까지도 두 분만 내용을 보내주셨고, 두 분은 지금 내용을 보내주지 않아서 제가 문자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수업을 포기할 거냐고. 아닌 걸로 믿고 여러분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이번 주까지는 그 인터넷 쪽으로 유튜브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다음 주부터는 미팅을 통해서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6월 달에 저희가 아무래도 뭐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지금 1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자주 만나기는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4회 내지 5회의 그 미팅을 통해서 본 보고서를 완성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시는 김에 1등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하고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가 지난번 미팅 때 얘기됐습니다만은 장례 문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제가 흥미 있게 들었고, 국가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라 최적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쪽으로 아마 해서 히스토리를 꾸려나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마 이런 장례 문화의 변화는 계속 올 걸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10.8%를 구성하고 있고, 2040년에는 30%를 넘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화를 통해서 사업의 아이템으로서 사업화를 통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은 흥미있는 신사업의 사업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일단 이론 마지막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계 사업 타당성의 7조차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은보다 돈 넣고 돈 먹는 경제와 경영의 주체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7주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핵심 성공의 필수 요인이 뭔가, 다음에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본 내용을 가지고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 내용을 이 8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제가 그 강의록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뽑아서 보시면서 본 동영상과 같이 보는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기법에 대해서 일단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이냐는 부분이죠. 저도 그 회사에 다니면서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만, 제가 원래 워낙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실무 때는 뭐 나름대로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시작 전에 한 2, 3분 동안에 본 내용에 대해서 약 그러니까 한 2, 3분 정도니까 계략적인 것을 숫자로 해가지고 먼저 그 앞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일단은
이분들한테 뭐뭐뭐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부분을 일단 명시한 다음에 본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발표한 기획서들은 거의 99% 아마 성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보고하는 사람이 얼마나만큼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거수표, 그림과 숫자와 표입니다만은 특히 숫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상대방에서 발표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뭐 조별로 해서 발표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조직생활하면서 회사생활하면서 숫자의 기억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발표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발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발표를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읽는 게 아니라 발표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쭉쭉쭉쭉 설명적으로 해서 나가주셔야 돼요. 히스토리. 탄생부터 예를 들어서 사라질 때까지의 내용을 히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쭉쭉쭉 읽어서 나가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표자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를 설득시키고자 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어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10분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선 말을 하라. 읽지 말고 말하라. 보고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라. 설명하지 말라. 설득을 시켜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중의, 우리의 모든 그 매스컴의 기준은 중의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살짜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냐면 너무 쉬운 말로 해서는 또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전공,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발표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소위 말해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내용을 그 소위 말해서 어필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노트북에 대한 그 특징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우리는 이러한 노트북입니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현재 새롭게 나온 노트북에다가 기존 노트북과의 비교를 통해서 얼마 많은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들이 보면은 타 경쟁사의 제품을 비교보다는 기존 B사의 제품 또는 당사 기존 제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우리 상품보다 뭐가 어떻게 좋아졌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이고 그렇다면은 완전 신사업일 때는 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경쟁사와 비교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사의 적절한 비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허위 광고로서 나중에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오른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입니다만 스티브 잡스인가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은 항상 그 까만 상의에 하에는 청바지를 입고 상당히 그 실용성을 개선했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얘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진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고 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주는 그리고 어떤 게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상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저게 바로 내가 가져올 이득이구나, 이익이구나, 장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장의 통일입니다. 이게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그 상당히 필요한 그 PT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작업복을 공통적으로 입는다든지 아니면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 사업이 의미하는 바를 패션으로 디자인해서 그거를 발표자하고 발표 보조자들하고 밑에 그 설명하는 같은 조직원들이 입어서 통일감을 줌으로써 그 발표를 받고 아니면은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패션을 구사하되 사업 내용과 연계되는 패션을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하지 말고 설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는 읽지 말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라. 그 단계는 설명을 지나서 설득을 시켜라. 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fully understand, 그러니까 100% 이해해서 저 사람들이 저걸 하고자 하는구나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켜라.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설득을 시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네 가지 플로우 차트가 있습니다만 for why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나는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 왜 이 서비스 제품은 성공 가능한가 하는 부분, 그리고 왜 우리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왜 우리를 뽑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죠? 이런 네 가지 for why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비주얼, 시연, 논리 도표, 퍼포먼스의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진정성.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 아니면 소비자의 불편함 아니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과학적인 생활의 편의성,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상품은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외형적인 상품이든 아니면은 제공하는 서비스든 간에 내가 궁금해하거나 내가 불편해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어떤 행위나 서비스에 대해서 풀어주는, 해결해주는 게 바로 상품이자 서비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기존 해법들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다가섰느냐는 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문제 해법의 독특성, 가능성, 그리고 성과에 대한 구체적 지표가 있냐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 문제라고 앞에 돼 있습니다만은, 사회라는 말을 가로만 치면은 모든 사회 문제뿐만 아니고 일상의 문제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 지표라는 얘기는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분 만에 되던 어떤 상품의 완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30분 또는 20분 또는 10분 안에 한다든지, 최근에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나라가 각광받은 게 뭐냐면은 DNA를 이용한 그 코로나 확진자 검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는 며칠 걸리다가 몇 시간 걸리다가 이제 몇 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산이 세계적인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입니다. 문제의 해결. 자, 이런 부분이 좀 우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서비스 제품은 성공 가능한가?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할 때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 내가 낸 상품과 내가 낸 서비스가 과연 사줄 수 있는 고객이 있느냐, 그리고 이 상품을 지속적으로 사주겠느냐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어떤 상품을 내놨을 때 한 번 사서 그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0년을 쓸 수 있다. 이건 상품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상품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그 소비재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일정한 기간 뒤에는 지속해서 재구매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있느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그럼으로써 소비자를 설득하고 소비자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과 인계가 가능한 부분이죠. 우리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그죠? 자, 우리말의 전략 틀그림은 프레임. 전략 패턴,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말의 특장점이 있느냐? 인력과 자원과 네트워크와 기술 등에 대한 모든 사업 요소들을 갖추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유사 사례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써본 뭐 사전 프리 테스팅이나 아니면은 유사 사례를 써본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제 어필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그 부분을 개선을 통해서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출시 전에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상품의 초기 판매나 확산 효과를 노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를 뽑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죠?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여,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당사,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전과 포부에 대한 부분과 포부를 나타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후아이로서 여러분들이 PT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 그러니까 발표자 또는 우리 설명을 듣는 대상 또는 고객을 상대로 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만큼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심사위원도 사람입니다. 몰라서 하는 질문과 알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원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심사원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심사원들은 왜 그 분야의 전문가나 준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몰라서 묻는데요 라고 하는 것의 내용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발표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유추시키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몰라서 묻는 사람한테는 적정한 대답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과 정확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혹시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면은 프레임을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추가 보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같이 그 PT에 참석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옆에서 있기 때문에 눈치를 수든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누구누구씨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유추시킴으로써 그 사람한테 미리 얘기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얘기할 수 있게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전에 PT 전에 다 준비가 돼줘야 되고 이런 예상 문제들은 뽑아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자, 다음에 타자 선수로 보이면 도리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너무 잘나서, 그러니까 그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진지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하는 식의 태도나 자세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모르든 알든 간에 어차피 이 시간에는 우리의 설명을 듣고자 앉아 있지만은
이 시간을 지나면 우리 상품에 대한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해서 입소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입소문 효과에 대한 바이럴 마케팅에 보면 한 25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250배의 그 확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황하지 말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본 PT에 앞서서 우리 조직원끼리,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끼리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짧은 15분 전후한 발표한 내용에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내용을 한 줄 내지 두 줄 또는 대여섯 줄로 내용을 축약하다 보면은 속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 심사원들한테 어필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질문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앤서 답으로서 어느 정도의 한 1, 2분 정도 통상 보면은 15분이 발표에 5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습니다만은 좀 주요한 행사 같은 경우는 15분 발표에 15분의 질의응답을 갖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만큼을 뒤쪽에 질의응답을 Q&A 가짐으로써 좀 더 내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건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가지, 15개에서 20개 정도 예상 질문을 유추시키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래 나온 거 보면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는 답이죠, 그죠? 자, 1번 또 뭐 퀘스천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물류 쪽과 경쟁이 될 것인가? 그들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또는 기계화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부분 저 별난 질문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사위원들은 발표자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과연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조직인가, 아니 회사인가를 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명쾌해져야 됩니다. 예. 자, 여기 또 계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신의 사업이 너무 포화된 시장에서 출시하는 것인데 만일 포화된 시장에서 낸다면 과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 상품 또는 서비스와 어떤 차별점을 갖기 때문에 시장 침투가 가능하다고 할까? 침투가 가능하다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산시킬 것이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 내용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되새김으로써 발표자의 확실한 지식, 확실한 준비, 확실한 사업 계획을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법을 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모든 게 정량과 정성의 점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T를 할 때 저도 많은 PT에 참석을 해보고 평가도 받아봤습니다. 평가도 해보고 이게 나중에 경쟁이 붙으면 0.1점 차로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100점 만점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할 때는 정량적인 수치는 만점을 맞아줘야 됩니다. 정성적인 수치에서 소위 말해서 심사원들에 대한 객관성을 따지기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0.1점 뭐 경우에 따라서 0.05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만 0.1점, 0.2점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쟁에서는 2등 이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2등을 포함한 오로지 뭐만 있다? 1등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고 모든 사회적 문제가 그렇고 모든 해결이 그렇습니다.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을 붙더라도 60.1점으로 붙는 거하고 99.9점으로 붙는 거하고 붙는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60.1점으로 붙어야 됩니다. 60점 이상인가요? 네. 일단 60점 이상으로 꼭 붙어야 됩니다. 나 59.9점 받았어. 그게 뭐냐? 떨어졌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량 점수는 무조건 만점 받고 정성 점수를 최대한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작업 지시서 아니면 평가 지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무조건 100점을 맞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정량적인 평가는 심사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조직 단위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평가원들을 초청해서 하기 전에 미리 조직에서 이미 점수를 다 거의 다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원들은 정성적인 평가를 주로 해서 선택의 가부를 결정을 하는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성실함과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뭐 다른 회사와의 계약서 아니면은 우리의 내용이 어디에 실렸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필시킴으로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전문이고 이미 경험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아니면은 무슨 자격이나 아니면은 어떤 대상을 뽑을 때 몇 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자, 몇 회 이상의 실적을 가진 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초기에 처음 시작하거나 두 번, 세 번, 네 번 했던 사람들은 어떤 자격 요건으로 그 사업을 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뽑는 사람들은 뽑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몇 번 이상의 실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이게 이 모순이죠. 시작은 어떻게? 모순입니다. 그죠? 자, 당신을 뽑는데 당신이 어디서 경험을 하든 간에 그건 상관없고 무조건 경험을 가지고 최소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서비스를 준비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만, 알파 서비스는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 지시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지침서에 나온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추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어떤 상품을 더 만들 수 있다. 아니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buy one get one free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사업에 우리가 하는데 추가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더 해드리는 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더 과하게 들면 되지 않고요. 우리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추가로 조금만 더 챙기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얘기해 주면은 뽑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추진하고 있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업의 수준과 지속성을 레벨업하고자 하는 부분.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자, 어떤 실적을 우리가 했고 어떤 실적을 했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플러스해서 이번에 요청해 주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을 가미해서 우리는 더 수준 높은 업무 실적을 내겠습니다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기존의 개선의 추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레벨업된 결과물을 내겠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이미 사용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내는 것도 좋고 아니면 계약서를 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미 어느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업적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과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실적에 대한 공공기관의 소개,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만드는 프로그램 아니면 뭐 어떤 공급된 상품, 어떠한 뭐 제한된 아이디어에 대한 사용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커절로 해서 아니면 밴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심사원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어, 장표, 예, 그 표지나 아니면은 사용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까지도 같이 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업에 참여해서 어떠한 몇 프로의 성과를 냈고 뭐 몇 건을 했고 어떤 부분이 문제 해결을 했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됐다는 부분을 어필시켜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제안하고 또는 설명하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이미 도입에 대해서 성과까지 또는 성과 이후에 어떠한 개선 전까지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은 처음 끝까지 자사가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시켜 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웰바이나 디세이 벌더라는 하나의 발표 회사의 명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표지로서 설명이 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B 쉐어하우스의 한 사례입니다만 이런 부분 B&B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B&B 한국식 B&B 들어갈 수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국내 B&B를 활용하지 못하게끔 현재 법으로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법이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B&B, 코리아 B&B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하나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타다에서 공유 차량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는 나라에서 허가를 냈다가 나중에 택시 운수 쪽의 저항에 부딪혀서 나중에 허가 조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함으로써 스스로 포기하게끔 유도하고 지금은 오히려 타다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타다에 가입된 조합원들 또는 멤버들이 경영진을 고소고발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한번 이게 법으로 정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조직원들, 국민들 아니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잡아가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행정가들이 잘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사회가 점점 문제시 되는 게 이해관계자들만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분야도 살기 버거운데 왜 나무 일까지 우리가 관여를 하느냐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견도 주고 관심 갖고 참여하고 직접적인 한일에도 간접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참여도가 낮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예. 하여튼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이게 붐업시키고 그리고 환기시키고 사회적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과 질서와 도덕심 그리고 같이 이겨내고자 하는 대응은 세계적인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런 부분들은 유럽이나 아니면 뭐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그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뭐 진단 키트 아니면 진단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많이 지금 배워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보면 행정가들의 노력은 아닌 것 같고 물론 행정가들의 노력은 합니다만은 대부분들이 뭐 대한민국이 바로 전문가들 집단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1등입니다. 제가 조직 생활할 때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은 제가 활동했던 그 조직에서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에 이길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혜와 아이디어가 바로 사업화하면서 이 사업화는 바로 대한민국 1등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워낙 사회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사업계획의 이론을 합치면 아마 이게 그 학기 중에 하나의 그 수업의 과제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사업화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1등, 뭐 경우에 따라서 세계적인 1등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확대시켜서 생각 하기가 조금 뭐 거북하시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 1등 아니면 뭐 이런 분야에서 1등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고민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고가 끝나면은 Q&A 시간을 갖습니다. 앞에서 제가 Q&A에 대한 내용을 쭉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통상 15분에 5분, 그러니까 15분 발표에 5분에 대한 그 Q&A를 갖거나 아니면 15분에 10분, 15분에 15분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국책 사업인 경우는 30분에 대한 부분도 갖습니다. 근데 통상 보면은 15분 발표에 5분에서 15분의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그 발표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별로 쓸모가 없다 싶으면은 Q&A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 발표한 내용이 진지하고 정말 그 심사원들을 좀 감동시키고 끌어들이고 동참케 하려면은 이거 그 Q&A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받을 때에 앞에 팀이 늦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발표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이 늦으면 저 팀은 된 팀이고 15분 지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바로 나오면은 뭐 16분, 17분이 나오면 저 팀은 떨어질 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Q&A는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많이 유발시키니. 근데 궁금증을 유발시키되 엉뚱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리고 문제 해결은 뭔가 해결을 위한 방법은 뭔가 어떻게 지속성을 갖느냐 하는 부분들을 심사원들이 질문하다 보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까지도 그 발표를 해봤습니다만 고마운 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고 준비하는 부분은 반드시 심사원들이 질문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든든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내가 준비한 부분을 그대로 예상 질문을 그대로 던지니까 내가 그대로 옳은 대답을 해줄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